내가 만든 법인이고 내 거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돈 뺐다 넣었다 하시잖아요. 이거 횡령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라요. 법인에서 돈 뺄 때 세금 나오니까 아까워서 빌리는 형식으로 많이들 하시죠. 제가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6년 근무한 조사대응 전문 송노용 세무서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송노용.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계속 늘어가는 가지급에 대해 종종 고민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세무 관점에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 모두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법인은 수관개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통상 연 4.6%의 이자율로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법인세 수익 금액이 늘어나니까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겠죠. 만약 대표님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수익 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대표자가 이익을 보았다고 간주하는데요. 두 번째, 법인에게 차입금이 있는 경우라면 세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차입금에서 가지급금과 같은 업무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자 비용은 법인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이자 비용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만약 법인이 폐업하거나 양도 아니면 대표에서 사임하는 경우 지분을 양도하는 등 법인과 대표님의 특수관계가 종료된 데까지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님이 가지급금을 급여 또는 상여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을 구성하기 때문에 주식평가 시 가지급금이 없는 경우보다 주식의 가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주식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무사님, 가지급금은 왜 생기는 건가요?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대표님이나 그 가족, 임원, 종업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급여나 배당 외에 법인 자금을 빌려 쓰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노출이 어려운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쓰는 경우 회계 처리가 어려워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가 정상 거래를 하면서 법인 자금을 출금을 했는데 증빙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임시방편으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경우에는 사실 상시 꾸준한 관리가 있었다면 가지급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법인이나 대표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꼴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사전에 막아야겠죠. 그럼요, 이 가지급금이 안 생기도록 이 줄이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발생한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법인에게 상환을 해야겠죠. 그런데 당장 상환을 하기에는 이제 자금이 없는 경우, 그래서 여의치 않은 경우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상여금을 받아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법인 단계에서 원천 징수를 한 후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대표님에게 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부담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대표님의 급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고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역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급여 지급 이전보다는 법인세 측면에서는 세금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법인의 상환과 변제계, 법인 및 대표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지급금 상환으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금이 지급하기에 충분하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여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하셔서 가지급금을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솔루션은요, 법인이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면 대표자 측면에서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중소기업인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라
대표자라면 요건에 따라서 10에서 2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유상감자, 이 경우 적용되는 14에서 4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자기 주식을 매입 후 자본감소 절차를 통해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이 유상감자라고 보아 과세를 한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제 유상감자에 해당함에도 주식매매 거래로 가장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실제 유상감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상감자 또는 이익소각 방법으로 대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가지급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보통 주주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싶은데 법인 내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한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하여금 주식을 유상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무 리스크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요즘 많이 소개되는 방법이 감자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 주식에 대한 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주식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감자 대가에서 주식 취득가액 차감한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하다 보니 대가 전부를 과세하는 급여 또는 배당금보다는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세부담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인 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 처리 시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유상감자의 경우 다른 주주, 채권자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사회 및 주총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의 상법상 절차를 이행하는 점이 있고 일반적인 자기 주식 취득 절차보다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주 중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로서 특정인에게만 시가보다 작거나 높은 금액으로 감자하는 경우 주주 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세는 송도용. 오늘 샘사님께서 그 법인과 가지급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해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샘사님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법은 사실상 가지급금을 제재하고 있어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없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가지급금이 계속 쌓여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가지급금을 받은 대표자 등에게 일시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가지급금 발생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하더라도 적정하게 없앨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요, 회계처리 부실 또는 관리 부실로 특정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되는 경우인데요. 사전에 철저히 증빙관리, 통장관리를 해서 부실한 회계처리로 가지급금이 계상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고요. 사후에라도 계속 점검해서 과거 잘못된 회계처리를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상 조사대응 전문 송노용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